나이가 들수록 병살이 늘어나는 이유, 몸이 산성이 되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우리 몸이 산 알칼리 평형을 유지시키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요. 조직과 장기의 세포들이 기능을 잃고 심하면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서 산소를 배출해주는 능력도 좀 떨어지게 되면서 신진대사가 더디겨지게 되고요. 또 음식을 소화시키는 속도도 좀 느려지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체중 증가하고 특히 피곤함을 많이 느끼시게 되죠. 그래서 그 몸에 산성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치매 3도가 알칼리이신 분은 비만하고 그 비만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막아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농도가 심히 산성 인분에 비해서 더 좋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자, 서정훈 원장님. 그럼 몸을 알칼리로 되돌리면 나이살, 병살도 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양잿물을 먹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죽죠. 예, 근데 예, 양잿물은 강알칼리거든요. 예, 우리가 염산은 강산이고, 예, 그리고 양잿물은 우리가 수산화나트륨이라 그래서 강알칼리라서 알칼리가 좋다 그런다고 너무 끝에 있는 알칼리가 아니라 이 얘기는 이제 김 교수님 말씀은 가운데, 그러니까 중화시키는 능력의 균형을 내가 잡고 있느냐, 그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pH를 이 산도를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센 게 들어와도 균형 맞추고 약한 게 있어도 내가 올려서도 균형 맞추고, 그러니까 산성으로 간다는 얘기는 균형을 잃었다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 말씀하셨던 게 아디포넥틴이라는 물질이 되게 좋은 물질인데 우리 몸에는 그게 뭐냐면은 지방을 연소시켜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당분을 먹으면 인슐린을 써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아디포넥틴이라는 물질이 많으면 인슐린도 안 쓰고 당도 없이 에너지 소모를 할 수 있어요. 지방을 분해해서. 그럼 진짜 살이 빠지려면 이 아디포넥틴이 풍부해야 좋겠죠. 그게 풍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약 알칼리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이 균형을, 이 pH 산도를 균형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나이 살도 안 찌기 때문에 건강도 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그 아디포넥틴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음식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카레 색소 노란 거, 그게 커큐민이라는 색소가 AMP라는 카이네이즈라는 효소를 증가시켜서 운동 안 해도 살이 빠질 수 있게 만들고요. 포도 껍질에 있는 레스베라트롤, 또 땅콩 오디에 있는 것들도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pH 산도를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가 결국은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박상진 원장님 네.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나요? 이제 몸이 산성이 되는 거랑 우리가 나이살 찌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냐면요. 우리 몸이 산성이 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산성으로 유지하지 않고요. 중화를 시킵니다. 예, 산성으로 계속 가면 안 되니까. 근데 뭐가 중화를 시키냐 하면 예. 우리가 먹는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중화시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산성이 가면 몸속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계속 부족해진다라는 거죠. 예. 자꾸 중성을 만드는데 써버리니까. 예, 예.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지방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산성으로 가는 분들은 지방을 분해하는데 비타민이랑 미네랄을 쓰지를 못하고 예. 이 산성을 중화하는데 쓰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는 지방이 잘 안 빠지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딱 한 공기밖에 안 먹었는데 2공기 먹은 만큼 살이 찐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이살이기 때문에 이 자꾸 산성으로 몸이 바뀌는 것을 예방하는 게 결국 나이살을 제거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반대로 알칼리가 너무 과해서 생기는 뭐 단점이나 질병 같은 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왜 양잿물 잡수시면 큰일 나죠. 그 정도는 뭐 저희도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꼭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몸이 알칼리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위산 같은 것들을 계속 토하시는, 그래서 뭐 위장염 같은 게 있어서 계속 토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몸에서 이제 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알칼리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은 그건 아주 쉽게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통해서 알칼리를 배설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알칼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래서 알칼리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산성 쪽입니다. 근데 지금 물론 내가 이런 질문하면 우습겠지만
내가 알칼리화된 건지 물론 저는 산성화됐어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를? 네.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상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기운이 없고 자꾸 살이 찌시고 몸의 기능이 떨어지신다 그러면 한 번쯤 혹시 그런 산성 쪽에 문제가 없으신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 제가 조금 예.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몸이 혈액이 산성화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옆에 지나갔는데 시큼한 냄새가 체취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산성 혈증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또 체취 자체뿐만 아니라 발냄새가 굉장히 심하다든지 아니면 그 배설물 자체가 악취가 너무 심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잘 붓는 분들도 이 산성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한 증상들뿐만 아니라 이제 혈액이 산성화되면 뼈가 약해집니다. 그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뼈가 약하신 분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도 혹시 내 혈액이나 내 몸이 산성화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산성화가 되는지 정확하게 좀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좀 산뜻하게 알칼리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밥상 위에 있습니다. 네, 무엇을 드시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산패된 음식들 또 이런 것들 많이 잡수시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의사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이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든다. 맞습니까? 네. 예, 산패의 산자가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산패 산자가 산성할 때 하는 그 산자고요. 예. 튀긴 지 여러 번 예, 사용한 그런 음식을 잡수신다든가 오래된 견과류를 잡수신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까 저희 신동진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산의 성질이 변하면서 이상한 냄새들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쩐내 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유전자라든가 아니면 단백질들과 반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산패가 되게 되면은 암을 일으키는 것과 관계에 있다고 하는 물질도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좀 냄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몸을 산성으로 바꾸는 나쁜 음식들, 산패된 기름. 자, 그 다음은 뭡니까? 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색 가루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잘 드시는 밀가루고요. 네. 두 번째가 설탕,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백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주식이 이제 백미인데요. 백미는 이제 대표적인 산성 음식입니다. 그래서 대사와 활동을 너무 많이 잡수시게 되면 좀 나빠지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대사 상태가 좋게 되려고 하면은 단백질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용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당 종류들은 몸에 들어가게 되면 체액을 산성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들이 기능을 잃고 되고 변성하게 되죠. 그래서 제대로 작용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허재관 원장님이 늘 정말 목이 터져라. 백미, 흰설탕, 또 뭐죠? 밀가루 이거 3가지 먹지 말라고 늘 주장하신 게 이유가 있네요.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먹지 말라 그래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성분 하나하나가 문제도 있지만 그것만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편식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도 맞죠. 그렇겠죠. 빵만 먹는다, 예. 밥만 먹는다. 그러니까 불균형이 모든 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각 발달이 태아 때 임신 3개월 정도 전부터 미각이 발달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초코 케이크 먹으면 양수 맛이 단맛을 아이가 이미 느끼는 거예요. 그 맛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각을 그렇게 익숙해져서 나와버리면 단맛에 너무 익숙한데 원래 단맛은 과일 먹어서 달게 느껴져서 이걸 에너지로 만들어라 이렇게 쓰려고 단맛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설탕으로 다 만족시켜버리니까 과일 안 먹고 설탕만 먹게 되는 거죠. 단맛은 땡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단순당은 먹고 남아돌면 지방으로 변하거든요. 그럼 이 지방이 염증이 돼서 결국 산패가 되면 산패가 똑같죠. 우리 몸에서는 염증 물질돼서 건강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니까 당분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방, 안 좋은 지방으로 쌓인다는 게 결국은 우리 몸에 해롭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제일 손쉬운 게 짜장면 아닙니까? 예. 그게 저 백색 가루로 만든 짜장면인데 짜장면을 먹으면서 매일 먹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럼요. 먹는 거 괜찮잖아요. 그런데 애써 내를 갖다 위로한 거예요. 야, 여기 양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구나. 양파. 그래, 양파가 얘를 좀 중화시킬 거야. 그렇게 먹으면서 나를 많이 위로했어요. 그렇게 먹는 거를 또 나쁘다고 할 수는 서정아 없잖아요. 박사님 먹고 싶은 거 막 참으면 힘들잖아요. 네. 그럴 때 먹어서 스트레스 해소되는 게 나아요. 그냥 먹고 그냥 몸 먹고, 나빠지는 게 나아요. 어떻게 먹고 죽은 뭐가 미신 좋아요? 때까지 좋다고 그랬어요. 그건 딱 정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면 가끔 먹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먹고 그다음에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잘하고 있으면 되는데 늘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뭐. 네. 가끔 먹는 거 괜찮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뭐 백미나 밀가루, 설탕 같은 거는 약간 중독이 돼요. 네, 이게 한번 빠지게 되면 사실은 지금 이제 서재걸 원장님 같이 거의 뭐 모범생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잘하다 한 번 드시는 걸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잘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한 번 빠지면 계속 그거를 땡기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흰색 뭐 설탕 이런 단맛은 단 맛만 있지 그 안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전혀 없다라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산성화된 것을 중성화로 시켜주는 게 비타민이랑 미네랄인데 이건 전혀 없이 단맛만 있으니까 계속 지방은 늘어나고 자꾸 산성은 더 악화되고 계속 중독되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너무 모범생의 말만 들어서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는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단맛에 중독이 됐거나 이런 거에 자꾸 탐닉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아예 끊기 위한 좀 노력을 하기는 하셔야 돼요. 퀴즈 삼이자 씨 말씀 그대로라면은 짜장을 먹고 싶어서 어쩌다 먹을 때 그 양파를 네. 많이 드신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만 하자가 아니에요. 중화제를 반드시 먹자예요. 중화제. 중화제. 예. 예, 중화 요리 말고 중화제. 예.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반드시 중화제가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 이것만 먹고 있지 않나를 생각해 봐야 되고 중화제를 나는 뭘로 먹고 있는 나를 체크해 보면 네.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드시면 되지 않을까. 자, 내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 나쁜 밥상. 산패된 기름, 단순 당,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요즘 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걸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바로 탄산음료하고 탄산수입니다.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거품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거품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게 되면은 이게 탄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여러 가지 대사를 하고 나서 남는 찌꺼기가 이산화탄소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서 산성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 대신 이 탄산음료 잡수시면은 그냥 목구멍으로 산을 붓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소화 잘 된다고 그래서 그거 쉽게 말해서 짜장면 먹고 그거 쫙 마시면 아주 트림도 제대로 나오는데. 네, 보통 어르신들 같으신 경우에는 위산이 좀 적게 나오시기 때문에 이 탄산음료를 잡수시게 되면 좀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이 느끼실 수는 있는데요. 네. 실제로 몸에서는 그렇게 대사적으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 탄산음료는 그냥 단순한 게 탄산에 물만 녹아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 좀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첨가물 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콜라에 많이 들어있는 인산 성분인데 이 인산 성분은 굉장히 강한 산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pH가 한 2.5 정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손톱 같은 경우는 잘라가지고 콜라에다 한 4일만 담가 놓으시면 이게 다 녹아서 없어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보통 콜라를 한 잔 잡수셨다 그러면 그만큼의 한 20배 정도의 알칼리 음식을 잡수셔야지만 그걸 중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제가 몸에 가장 나쁘다고 말씀드린 3가지 음식 중에 대표적인 거인 설탕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한 200cc짜리 한 잔에는 각설탕이 5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탄산음료에 있는 설탕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은 뇌에서 우리가 단맛이라든가 포만감을 느끼는 중추를 마비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를 잡수실 때는
여러 가지 인스턴트 음식들, 햄버거라든가 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잡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적게 잡수시는 게 아무래도 몸에는 산성을 덜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한두 잔 마시는 음료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몸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였네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예, 산성이 많아진다고 하면 그 알칼리성을 그만큼 채워서 두 개를 중화시켜 주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음식을 잡수시면 이런 것들을 중화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칼리여야 할 우리 몸이 점점 산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 산성이 돼가는 내 몸을 위해서 알칼리성 식품을 먹어라. 그런데 뭐가 알칼리성 식품이고 뭐가 산성일까요? 이동규 씨, 뭐 같아요? 아무래도 신맛 나는 게 산성일 것 같고 그리고 이 감자, 고구마 이런 게 알칼리가 아닐까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뭐 식초라든가 어. 과일 이런 신맛 나는 것들이 당연히 산성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아이고. 아 근데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식초, 산성, 비누, 알칼리성. 맞아요. 그럼 학교에서 잘못 알려준 겁니까? 예. 그 많은 분들이 산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이유가 이제 산성 음식을 잡수시면 산성으로 가지 않나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피 자체는 계속 중성을 유지를 합니다. 단지 이 소변을 통해 가지고 산성 물질들이 많이 배설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을 잡수셨을 때 이것이 산을 더 많이 이 소변으로 내보내느냐 아니면 알칼리를 더 많이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산성 음식, 알칼리성 음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산성이냐 알칼리냐보다는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서 대사가 돼서 그 대사 산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가 훨씬 더 산성 음식이냐 알칼리성 음식이냐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생각할 때 먹었을 때 입맛에 시면 이거는 산성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에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제가